안녕하세요. 에어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 흐름 점검을 하면서 오후장 전략과 여러분들이 또 질문 주셨던 내용들 중심으로 바로 피드백을 드리고 있죠. 오늘 시장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부터는 이제 내일까지 명절 전까지 우리가 현금을 확보하는 수요로 인해서 좀 일부 수급적으로 흔들림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금요일 까지 돈을 찾기 위해서는 D 플러스 2결제이기 때문에 수요일까지 주식을 매도를 해야 어느 정도 챙겨갈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주가는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에 2200에서 2400까지 올라왔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좀 현금 확보 차익 실현하려는 욕구 자체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고점이 2500이에요. 추가적으로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일부 좀 챙길 수 있는 것 챙겨가는 흐름이 오늘 내일 정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팔급 한 이후에 다시 채워가는 과정에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상황 보면서 일부 설 연휴 이전에 좀 사놓고 가려는 수요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잠시 쉬어간다는 측면에서 오늘과 내일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한 목요일, 금요일부터는 좀 그동안에 한 10종목 쭉 뿌려져 있었던 종목들 계속해서 챙길 수 있는 거 챙기고 팔 수 있는 거 파는 가운데 한 2종목까지 좀 줄여놨죠. 지금은 2차전지 포스코 케미칼과 그리고 이마트 전략적으로 좀 2종목을 가지고 있고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설 연휴 이전 전후 해가지고 좀 챙겨갈 수 있는 리오프닝 관련된 주요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을 1월달 2월달 이렇게 우리가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11월 12월달 부진했었던 이러한 종목들이 1월 들어가지고 시장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원금 근처까지 좀 올라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챙길 수 있는 것, 챙길 수 있는 것들도 좀 나왔기 때문에 챙겨가는 거 챙겨가는 가운데 그리고 좀 정리할 수 있는 거 정리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ST팜 정리를 했는데요.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그래도 상승을 했을 때 저희가 정리를 했죠. 초반에 1.27%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58% 빠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약했어요. 생각보다 약했던 게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107억 기록을 하면서 전년비 무려 743% 8배가 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 나타나가지고 이거는 좀 정리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편입 제외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체크를 했고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뭐 급하게 살 필요는 없다고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죠. 리오프닝 쪽도 하루 올라가고 하루 빠지는 모습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빠졌었던 거 오늘 좀 일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상승폭 이런 부분도 제한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특징적인 흐름으로는 어제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었던 성장주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보시면 네이버,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어제 강했었던 금융주 좀 쉬어가는 흐름이고 또 어제 크게 올라왔었던 또 이런 가상자산 관련 종목이나 게임주 오늘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주 전반도 마찬가지죠. 2차 전지 쉬어가고 반도체도 전자와 닉스 상대적으로 좀 빨간불이 나오지만 상승폭 제한적인 가운데 그 안에서도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뭐 방산이나 신재생 어제는 쉬어갔었던 종목이 올라오고요. 즉 시장은 어제 좀 조정이 나왔던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리오프닝 관련된 주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어제 강했었던 가상자산 게임 그리고 기술주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는 순환매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기술주, 소비주 대결구도 속에서 기술주 성장주 빠른 순환매고 어제 오르고 오늘 빠지고 이쪽이 빠지니까 중국 소비주나 일부 필수 소비재에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테마주, 종목장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로봇 쪽과 스마트 팩토리 AI 쪽이 정초부터 유독 강해요. CS 모멘텀 끝난 이후에도 지금 현재 하나의 단순 테마가 아니라 메가 트렌드로서 이런 부분이 형성을 하고 있고 오늘도 보시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밑꼬리가 달리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로봇, 드론 종목들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이 올라오면요. 솔트룩스를 중심으로 한 이런 AI 쪽 이런 부분이 끝이 아니에요. 솔트룩스, 마인드랩, 코나테크놀로지,
그죠? BT9, 핀텔 이러한 종목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죠. 핀텔은 어제 올라온 이후에 오늘은 보진 않지만 나머지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오히려 빨간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쪽에서 우리가 손 빠르게 들어갔다가 발 빠르게 도망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매매 기회를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하루 오르고 빠진 하루 빠지는데 어제 오른 이후에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술주 성장주들도 보면요. 최근에 이쪽은 말씀드렸죠. 외인은 수급 때문에 오른 거예요. 정초부터. 외인들은 수급이고 외인들 수급 왜 들어왔죠? 원달러 환율 추가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외인들 수급이 들어왔고 이런 패시브 자금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시가총액 최상단 대형주 외인들이 입맛에 맞는 종목들 중심으로 올라왔었죠. 전자와 닉스가 그러했고요. 최근에 현대차, 기아,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같은 이런 종목들 낙폭 과대주, 빈집이죠. 이러한 쪽이 최근에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던 게 외인들의 수급입니다. 그러면 코스피 2200 밑에서 지금 240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럼 추가적으로 여기 2500을 뚫고 올라가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지금 올라오게 된다면 오늘 내일 정도 올라오게 되면 만약에 저는 좀 그 현금 확보하려는 수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슈팅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그때에서는 좀 현금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 연휴 전후에서는 좀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 이런 부분은 오늘과 내일 정도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 목요일 금요일 정도 다시 팔았던 거 채워가는 과정 속에서 체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요일까지 현금화 시키기 위해서는 내일까지 팔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외인들을 수급을 중심으로 좀 200포인트 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차익 실현 욕구 이런 부분도 나타나고요. 또 외인들은 눈높이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 나라 증시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쉬어가는 와중에 또 해외에서 어떤 식으로 또 변동성이 나타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일부 챙겨갈 수 있는 거 챙겨가고요. 우리는 챙겨갈 수 있는 거 챙겨가고 있죠. 그러한 가운데 포트폴리오 좀 가볍게 해놓고 명절 전후 해가지고 세판짜기 이런 부분에 임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2500 바로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크게 보면 주봉상 박스권 왔다 갔다 하는 흐름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하락 이후에 횡보 그리고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잡아갈 수 있을지 여부를 계속 우리가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관련된 내용들 흐름 점검을 해보았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내용들 중심으로 빠르게 좀 피드백을 드려봐야겠죠. 탄소포집 관련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오늘 테마 측면에서 보면 로봇과 더불어 탄소포집, 탄소배출권 종목들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케이시코트렐, 한솔 홈데코, 그린케미칼, 뭐 이건산업, 에코바이오 이러한 종목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종목이고요. 대장주로 케이시코트렐 오늘 18% 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와 탄소 중립 협력을 하겠다. 테마라고 딱 보는 거죠,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고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 협력을 도모하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테마로서, 뉴스로서 올라오는 부분이면 오늘 윗골이 달리면서 셀렉션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쪽은 신규 접근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뉴스 올라오게 되면 분할로 팔아가는 전략으로 체크할 것 같습니다. 특히 탄소 포집이 시장에서 하나의 주류를 형성을 하면서 시장을 끌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저는 최근 수년간 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씩 이렇게 툭툭 올라온 적은 있었어도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 뉴스에 그리고 테마에 올라올 때 저 같으면 챙길 수 있는 거 챙겨가겠습니다. 신성통상, 쿠콘,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런 부분 체크를 하시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신성통상을 아예 길게 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지금은 의류주 힘이 없죠. 횡보, 하락, 횡보 이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좀 지켜가고요. 최근 외인 8일 연속 순매수 그리고 지금 대주주 꾸준히 가난을 통해서 꾸준히 이렇게 순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그리고 실적도 최근에 워낙 잘 나왔다가 작년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있었고
재고 조정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안 나왔다, 성장이 꺾이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있고요. 하지만 긴 방향성을 보면요, SPA 쪽에서는 확실히 국산 쪽에 신성 통상 쪽으로 지금 현재 뭐 그 어느 정도 경제적 그 규모 경제 이런 부분이 구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니클로 빈자리를 확실히 신성 통상에 메워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최근에 꾸준히 우하향하면서 조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라면 길게 보고 이러한 종목은 단순히 뭐 6개월, 1년이 아니라 최소한 한 2, 3년 이상 보면서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인들 뭐 8거래 연속해서 순매수했다 하는 부분 좀 긍정적으로 좀 나타났었지만 뭐 이런 부분만을 보고 투자하는 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이런 것들 크게 신경 쓰기보다는 좀 길게 보고 좀 좋은 종목 모아간다 생각하는 형태로 좀 끌고 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에 숫자에 스크래치가 났고요. 올해 얼마만큼 회복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어느 정도 600원에서 4,000원까지 한번 뽑았었고요. 그리고 나서 횡보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 빠지면서 같이 빠졌고, 특히 작년에 재고 조정과 더불어 실적이 약간 부러졌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추세 하향 이런 부분이 지금 장기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장기 평선 이렇게 돌파한 모습도 아니고 역배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 메인드로 순매수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순매수 수급만을 보고 체크하는 것보다는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 이번 사업 보고서에서 점검을 해보신 이후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종목은 6월 결산 법인이에요. 6월 결산 법인이고, 그러면 2월 달까지 이게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9월부터 신선통상 입장에서는 1분기가 새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이번에 분기보고서 통해서 추가적으로 관련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콘 마이데이터 사업. 최근에 코콘이나 그리고 모아데이터 뭐 이런 데이터 관련된 종목들도 하나 테마로 보고 있습니다. 완전 개별주의고요. 코콘 거래량 자체가 거의 없어요. 17,000주, 그죠? 완전 개별적인 흐름으로 어느 정도 슬리피지 이런 부분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련해 가지고는 뭐 데이터 관련돼서 이슈 나올 때 한 번씩 좀 매도하는 형태로 저 같으면 체크할 것 같습니다. 어떤 코콘을 뭔가 그 뭐랄까 시장에서 하나의 주도적인 흐름으로 보기보다는요, 아예 개별주 성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적 좀 잘 뽑아내고 있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작년에도 그런 흐름 자체는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이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숫자 나오는 쪽으로서 최근에 어느 정도 신규 상장 이후에 좀 오버행 뭐 이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마무리했고, 그죠? 21년 4월이니까 22년 4월 1년 경과했었고, 상장 전후 가격, 그리고 작년에 조정, 횡보, 그리고 나서 확실히 바닥 탈출 나오는지 여부, 이런 부분은 숫자를 보면서 아예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래량도 많은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숫자 꾸준히 나오고 있고, 테마 뭐 이런 부분을 보고 있는데, 테마로서 오버슈팅 나오면 좀 팔아줬다가 밑에 떨어지면 다시 사는 형태로 아예 길게 끌고 가는 대응으로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거래량 많이 있지 않은 종목들은 수급에 크게 휘둘리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말씀드렸다시피 4분기 실적이 엄청 안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독 힘을 못 쓰고 빠지는 모습 나오고 있고, 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차이나 리오프닝 관련 종목으로 스튜디오 드래곤과 그리고 그 중간 지주회사 CJ ENM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쪽은 계속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저정으로 5일선 터치, 근데 더 길게 볼 것 같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저정으로 5일선이 아니라 지수저가 13일평 무너졌었기 때문에 오히려 20일선 터치 이런 부분 보고 있고요. 5일선은 당연히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수저가 3일평 이 부분도 있죠. 그 위에 완전 역배열이죠. 11선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 이 종목 떨어질 때 바로 사기보다는 오히려 돌파, 이제 장기 평선과 기존의 고점이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오늘 기록 있었다. 또 돌파 나오는지 85,500원. 기존에 82,000원대였죠.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또 체크해서 돌파 나오는지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ST팜. 저라면 좀 일부 좀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적 나오고 나서 시장 반응 별로거든요.
일부 정리하는 형태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들어가셔가지고 제때 정리를 못했다.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문의 주셨는데 네, 조금이라도 좀 팔고 나서 그 다음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학주, 대한유화 효성 TNC 금호석유. 효성 TNC는 저는 안 좋게 봐요. 스판덱스 쪽이고 이쪽이 이제 중국 쪽 이제 열린다고 좀 올라오는데요. 이제 중국 쪽에서 스판덱스 이쪽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도 결국은 그 엔비라텍스라든지 대만 쪽 뭐 이런 부분도 같이 하고 있는 쪽이고요. 분명 증서에 이런 부분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효성그룹주는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화학주인데 제조업인데 지금 보시면 적자 누적이 되는 상황에서 부채 비율이 무려 1395%에 달해요. 작년 3분기 기준. 3분기 적자면 거의 1500% 되겠죠. 그러면 1500%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화학이 흔들리게 되면 당연히 효성 TNC나 효성 첨단소재 이런 부분도 같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성 TNC 이 부분이 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저는 겁이 많아서 그런지 못 살 것 같습니다. 효성 TNC. 중국 열린다고 하면서 대한유화. 참고로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 차라리 이런 종목 살 것 같아요. 만약에 산다면. 경기 민감전에서. 참고로 대한유화도 적자 이렇게 나긴 했지만 부채 비율 보시면 16.62% 제조업인데 그러면 거의 무차익 경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롯데케미칼 보더라도 50%대예요. 부채 비율. 그죠? 53%. 3분기 기준. 적지 않았음에도.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 차라리 이쪽을 좀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석유는 완전히 개별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있고요. 결국 자동차 쪽 늘어나게 되면 이런 포스디엔 쪽도 같이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중국 쪽 이제 열린다 하는 부분 때문에 차이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순환매 돌 때 화학 그리고 철강 이런 소재 관련 기업들도 같이 올라오는 쪽이고요. 개인적으로는 금호석유는 또 경영권 문제 관련된 이슈 뭐 이런 부분으로서 계속 그동안에 끌고 왔었잖아요. 박찬원 상무하고 계속 치고받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이쪽보다는 차라리 대한연화 롯데케미칼 좋아합니다. 거래량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요. 2,400원이 강세론 약세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설전의 이절 추후 리밸런싱 공감 작년 트라우마로 인해 혼란 보는 상황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일부는 저 같으면 챙겨가고 세판짜기 하고 있잖아요. 이미 세판짜기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술주나 이런 것도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들이라면 좀 일부 챙겨갈 수 있는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등락 나오고 있죠. 이쪽을 더 베팅하기보다는 좀 올라온 거 챙겨갈 거 챙겨가고요.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날 보고 이런 쪽을 다시 일부 채운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명절 전후에서는 차이나 리오프닝 쪽으로 세판짜기 한다든지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절 전후 뭐 급등락 뭐 이런 부분에 크게 얽매이기보다는 큰 방향성 이런 부분 보면 증시 최악은 지나가고 있는 게 확실히 정초부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식을 좀 사야 될 것 같고요. 주식을 살 때 선택과 집중인데 많이 오른 기술주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11월 12월 달 올라왔었던 차이나 리오프닝 관련된 필수 소비자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채우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후자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의견은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LG엔솔 낙업 물량 풀릴 예정이다. 이 부분은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지난달부터. 그리고 그와 관련된 흐름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으로 하락 조정 이런 부분은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작년 1월 27일이었나요? 그쵸? 작년 1월 27일에 상장했기 때문에 이제 딱 10일 남았네요. 그리고 전체 한 87% 물량이 잠겨있는 가운데 한 13% 중에서 지금 우리 사주가 한 3.5% 정도 전후되고요. 추가적으로 LG화학이 추가적인 이제 자금 조달을 위해서 LG엔솔 물량 블록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라면 이쪽은 그 이유를 지켜볼 것 같아요. 그리고 2차전지 전반적으로 영향 물론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솔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그때 전후 조정이 나오면 이거 사기 위해서 기존에 올라왔었던 종목들 팔 수도 있거든요. 이거 팔아가지고 이거 다시 살 수도 있고. 그죠? 즉, 뭐 삼성 SDI나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좀 팔아가지고 엔솔 빠질 때 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패시브 자금 인덱스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포켓은 좀 길게 바라보면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쪽이 양극재도 하지만 음극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쪽을 중심으로는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 중순까지 올라갈 때 신고가 나오면서 그때 대장 역할을 했었던 종목이죠. 최근 조정이 나왔고 지금 98기보다는 이 종목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TYM 이 부분은 탐만 갔다 온 이유 관련 리포트로서 점검을 해드렸죠. 농슬라 얘기 나오면서 이번에 CES에서도 존디어 CEO가 또 자율주행 트랙터 관련해가지고도 또 기조연설을 발표를 했었고요. CES에서 처음으로 이제 농기계 관련 회사가 기조연설을 했었던 초이 케이스죠. TYM은 아예 장기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요. 물론 작년만큼 이제 환율 효과 80% 이상 수출하기 때문에 트랙터 환율 효과 이런 부분은 실적을 엄청나게 뽑아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흐름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는 길게 보는 종목이고요. 신고가 뽑았었고 조정 나온 이후에 재차가고 최근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55이평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부분 돌파 체크할 것 같고요. 장기 평선 기존 고점 라인 때 상단 돌파하는 거 체크하면서 길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길게 본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트레이딩 하면서 좀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가면 팔고 밑에서 좀 떨어지면 다시 잡고 내가 판 자리보다 더 올라갔으면 우리가 확인하고 제값비 내고 다시 산다는 생각으로 뭐 그런 식으로 좀 트레이딩 형태로 계속 체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령전기 같은 섹터 안에서도 보면요 순환매예요 순환매. 재령전기는 상승하는데 현대건설기계는 왜 빠지냐. 완전 순환매죠. 그죠? 재령전기는 추세선 전후 가격적인 메리트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 올랐었던 종목 올라오는 거고 먼저 올라왔었던 현대건설기계 그죠? 어제부터 좀 차익 실현 나오는 거고 그 안에서 순환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지만요. 큰 틀에서는 같이 움직이는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 쭉 이렇게 점검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런 피드백 이런 부분도 계속 체크를 해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또 투자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아까보다 추가적으로 더 밀리고 있죠. 오늘 내일은 또 설 맞아서 현금 확보하려는 수요 나타날 수 있고 목요일 금요일 정도 판 이후에 저랑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날 시장 상황 보면서 다시 또 채워나갈 수 있는 종목들 점검을 할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차이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 조정이 나오는 것들 중심으로 체크를 할 것 같고 최근 밑에 있는 것들은 미디어 관련해서는 스튜디오 드래곤과 CJ ENM이 최근에 좀 추세선 밑에서 머물고 있고 특히 스튜디오 드래곤이 그런 모습이죠. CJ ENM은 상대적으로 강한데 뭐 이러한 부분 보고 있고 그리고 뭐 하이브라든지 추가적으로 지금 차이나 리오프닝 견조한 모습이 나타났었던 제주항공, TA항공 뭐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뭐 파라다이스를 비롯한 종목 숫자 나오는 쪽으로 지금 현재 메디톡스나 그리고 뭐 덴티움 비율이 진짜 좋긴 한데 유독 세가지고 이거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도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도 기운 내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파이팅입니다.